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4.7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한때 진보 대열에 함께했던 정의당의 SOS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문비어천가를 불러대더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추락하자 문재인의 문자도 꺼내지 않으면서 문재인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제는 문재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리다면서 감성팔이를 하면서 대깨문 결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1%의 박빙 싸움이라면서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친여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깜깜이 선거전으로 들어가기 직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던 20% 벽이 아직 견고하다면서 큰 변화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박영선 후보 측이 기승전 내곡동 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곡동 땅 공세, 이어서 생태탕 타령을 불러대면서 네거티브 선거전을 벌였으나 LH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문정권 4년여 동안 누적된 성난 민심이 대폭발하면서 그 분노가 멈출 줄 모르는 양상입니다. 생태탕이든 동태탕이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선거전 초반 각종 유튜브 언론 매체에 등장해서 박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던 이해창 전 대표는 요즘은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긴 것 같다는 발언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역풍을 불러일으킨 데다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 공작인가에 나와서 역전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설사 시장 선거에 지더라도 내년 대선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규제로 통하는 이 전 대표가 이런 정도 얘기를 했으면 이미 박영선을 포기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586 운동권 핵심 세력들이 박영선을 버림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박 후보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을 찾아가 같은 운동권인 우상호 후보가 나왔으면 이렇게 하겠느냐면서 눈물을 쏟았다는 후문입니다. 아무튼 박영선 후보는 지금 사면 초과 신세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동안 경원시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지원 사격을 요청했는데 염치 없다는 핀잔만 들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어제 당 회의에서 박영선 후보가 심상정 의원 같은 분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는데 박 후보는 정의당을 입에 올릴 자격도 없다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여 대표는 민주당은 1년 전 총선 당시엔 기만적인 위성정당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가로막았다면서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정의당에는 가히 정치 테러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 대표는 국민의힘과 기득권 정치동맹을 공고히 했던 민주당이 그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이 지금 와서 도와달라니 이게 무슨
염치 없는 짓인가 라면서 무엇보다 정의당에 도움을 청하기 전에 촛불정부라 자칭했으면서 개혁은커녕 기득권 이익 동맹에만 치중한 나머지 신뢰를 잃어버린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질타했습니다. 박 후보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입장을 대변해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킨 당사자라고 지적하면서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단식까지 불사했던 정의당을 거론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민주당을 돕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손잡고 지난 2019년 말 패스트트랙법을 통과시킬 때 유성 비례 정당을 절대 안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비례 의석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유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짝퉁 민주당인 열린민주당까지 만들어서 정의당의 뒤통수를 갈겼지요. 이 때문에 정의당은 4.15 총선에서 6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심상정 체제가 물러난 뒤 정의당은 민주당과 차별화를 선언했는데요. 정의당이 박영선의 도움 요청에 등을 돌린 것은 자업자득의 결과입니다. 박영선은 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할 때는 문재인 보유국 운운하면서 문 대통령 덕을 볼 생각을 했는데요. 지지율이 30% 턱걸이 할 정도로 곤두박질 치자 문재인 마케팅을 폐기처분했습니다.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면까지 분리수거해서 쓰레기통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나 지지율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다시 문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어제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출연해서 문 대통령과 헤어지던 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리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또 내년에 치를 대통령 선거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감성팔이 신파초를 읊어댔습니다. 집권여당의 고관 대작들과 의원들이 김어준의 개인 방송에까지 불려나가서 아부성 발언을 하는 모양새가 정말 우스운데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문재인 위에 김어준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박영선이 급하니까 다시 문재인 발의에 나서는 것을 보면 선거 전략 자체가 일관성이 없이 갈팡질팡한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일에는 박영선 캠프의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이 중대 결심서를 내놓아서 박 후보가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돌았는데요. 정작 박 후보는 모르는 일이라고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후보도 모르는 중대 결심서를 전략기획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언론에 흘리는 것을 보면 안 되는 집안이 흔히 그러듯이 중구난방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합니다. 진 의원은 어제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내곡동 경작인과 음식점 사장에게 오세훈 지지자들의 해코지 협박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경찰은 의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경호대책을 즉시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태당집 주인 황모 씨와 그 아들이 의인이라고 합니다. 만약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민주화 유공자로 선정해서 보상금도 주고 자손 대대로 혜택을 부여하자고 떠들 판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생태당집 아들 신변 보호 발언에 대해 박영선이 후보인 줄 알았는데 경찰에 생태당집 아드님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면 출마하신 분이 생태당집 아드님이냐고 비꼬았습니다. 오죽하면 어휴 코미디를 작작해라 이렇게 개탄을 했겠습니까? 서울시장 경선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패한 나경원 전 의원은 박영선 마음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뭘 해도 안 되는 그 외로움과 좌절에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낀다면서 이제 네거티브는 먹히지 않는다. 질 때 지더라도 의연한 모습으로 장렬히 패배하는 모습이 바로 정치인 박영선의 상당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위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만 박영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에 속절없이 떠내려가고 있다는 분석은 이번 재보선판을 압축한 진실인 것 같습니다. 몸부림칠수록 더 취해질 뿐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겸허히 민심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